결과와 비교했을 때 카티 스템은 80% 정도 회복되는 것으로 벌써 이제 문헌에서 증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마디 세상에서 이제 무릎과 스포츠 손상을 전문으로 보고 있는 정형외과 전문의 조율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제 줄기세포, 특히 이제 환자분들이 줄기세포 재생 뭐 이런 거 질문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인공관절보다는 내 무릎을 잘 보존해서 잘 재생해서 쓰기 원하시는 바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이 뭐가 있느냐, 특히 줄기세포를 중심으로 해서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비맥이라는 게 있습니다. 비맥이란 것은 우리가 골수와 이제 지방에서 이렇게 세포를 직접 마취한 상태에서 채취를 하는 겁니다. 그 지방 흡입하듯이, 그리고 골수 이식할 때처럼 이제 깊은 관을 넣어서 이렇게 빼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제 원심 분리기에서 돌려서 그 중에 있는 줄기세포를 임의로 추출한 것이 어느 정도 용량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계산해서 일정 용량을 이렇게 주입해서 수술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15세에서 50세 정도까지 허가가 나 있고 젊은 분들한테 사용할 수 있는데 각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실제로 그 주입하는 세포에서 줄기세포가 어느 정도 들어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은 정확한 줄기세포 치료라고 하는 것은 약간 이제 무리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의 줄기세포가 동반된 치유에 도움이 되는 성장인자들이나 이런 풍부한 이제 혈장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무릎에 연골 재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카티스템이라는 제품입니다. 카티스템은 이제 2012년도에 출시했습니다.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이것은 제대혈에서 채취를 하는 건데요. 이제 제대혈이라는 것이 이제 아이들 이제 태어났을 때 정말 그 신선한 그 줄기세포를 추출해서 그 세포 자체를 이렇게 증식시켜서 그것을 일정한 세포 개수로 이제 실험실에서 만드는 겁니다. 현재까지는 많은 이제 실험이나 논문 결과에서 비맥이나 다른 방법들에 비해서 좀 월등한 우리가 임상적인 만족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가장 믿을 만한 이제 줄기세포 치료로 저희가 이해하고 있고요. 이것의 특징은 수술할 때 뼈에 구멍을 뚫어줍니다. 우리가 4mm 정도 기본으로 뚫어주는데 이 세포를 주입했을 때 이 세포 자체가 바로 연골세포로 딱 분화되는 건 아닙니다. 왜냐면 줄기세포는 우리가 어디로 분화될지 모르는 체세포의 일종이기 때문에 이 세포 자체가 들어갔을 때 무릎에 구멍을 내면은 그 무릎에서 연골을 재생될 만한 여러 가지 이제 환경들, 염증 반응들을 일으키는 거죠. 현재 우리가 문헌에서 7년 이상 결과가 임상적으로 80% 이상 좋아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최근에 많이 알려져 있는 카티라이프라는 제품인데요. 이것은 정확하게 얘기해서 줄기세포는 아닙니다. 연골세포를 주입을 하는 건데 갈비뼈의 늑연골에 초자연골 세포가 있는데 그것을 채취해서 6주에서 7주 정도 증폭시킨 이후에 그것을 구슬 형태로 만들어서 내 무릎에 도포를 해주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카티스템과 좀 다른 방법인데요. 차이점은 수술을 할 때 무릎 뼈에 구멍을 내지는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연골세포로 이렇게 증식된 세포를 넣어주기 때문에 도포를 해주고 그 위에 이렇게 섬유성 물질로 이렇게 도포를 해줘서 치료를 하는데 가장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카티스템 같은 경우에 이미 뼈의 골수 부종이나 뼈의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카티스템을 하면서 뼈에 구멍을 뚫어주는 것이 좀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뼈 자체가 굉장히 잘 유지되어 있지만 연골세포만 이렇게 우리가 손상이 되어 결손이 있는 경우에는 카티라이프도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제 주사로 줄기세포를 간단하게 이제 주입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질문도 많이 하십니다. 저는 실제로 이제 줄기세포가 주사로 이렇게 주입을 해서 연골이 재생되는 그런 시대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실제로 아직 우리가 주사로 줄기세포를 주입해서 연골이 재생된다라는 확실한 근거는 현재는 없고요. 통증이 조절된다 정도, 염증이 약간 조절된다 이 정도로 저희가 문헌에서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연골액을 보충해주는 주사나 이제 다른 콘주란 주사나 DNA 주사도 사실은 통증을 조절하는 데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드는 줄기세포를 무릎에 주사를 해서 통증을 조절하는 용도로 쓰는 것은 사실은 시기적으로는 아직 좀 이르다.
그리고 그것의 안정성이 아직 그 정부에서 답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의 무릎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시기 때문에 혹시 하시더라도 큰 기대를 하시면 안 되고 통증이 조절되는 정도로 보셔야 되고, 기관에서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험이 통과되면 여러분들 좀 편하게 수술이 아닌 주사로 줄기세포 치료를 하실 수 있는 시대가 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주로 카티스템을 이용해서 이제 줄기세포 치료를 하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비맥이나 이런 결과와 비교했을 때 카티스템은 80% 정도 회복되는 것으로 벌써 이제 문헌에서 증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임상적으로 봤을 때 비슷한 결과를 보이고 있고, 실제로 수술하고 나서 환자분들의 관절면이 많이 부드러워지고 통증이 줄어들고, 또 특징적으로 더 이상 물이 차지 않는다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맥보다는 카티스템을 주로 하고 있고요. 카티라이프는 아직 저희가 임상적인 결과가 많이 없기 때문에 제가 아직은 하고 있지 않고요. 근데 연고를 자기 거를 쓴다는 장점이 있고, 또 우리가 좀 실험의 데이터들이 쌓이고 하면 추후에 좀 활용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분들은 대부분 이제 휜다리, 그러니까 무릎이 오다리가 되는 경우와 이제 안쪽에 이제 연골이 손상되는 경우가 동반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제 다리가 휘고 나중에 인공관절할 때 그것을 교정하기도 합니다. 대부분은 이 휜다리 교정 수술을 하면서 우리가 카티스템 하게 되고 80% 이상 사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가장 걱정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교정술과 카티스템을 같이 하면 재활이 더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근위경골 절골술 재활과 크게 차이 나지 않기 때문에 같이 수술을 받는다고 하여도 그 재활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세포 치료로 통칭하는 어떤 줄기세포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환자분들에게 치료해서 축구하자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실제로 축구를 하시라는 말씀은 아니고, 축구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무릎이 좋아질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같이 노력해보자 이런 말씀을 늘 드리고 있으니 여러분들도 치료에 도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